돈 걱정으로 불안하신가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혹시 당신만 홀로 깨어 있으신가요?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 그러고 계신가요? 그리고 통장을 꺼내보고 계신가요? 숫자는 조금 전 보았던 그대로인데 마음은 그대로가 아닙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아이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도 돈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일하면 됐으니까요. 벌면 됐으니까요. 내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일을 해도 돈이 있어도 이상하게 불안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통장에 돈은 더 많은데 마음은 더 초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돈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부족해진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돈이 더 무섭게 느껴지는지 아마도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지점. 돈이 없어서 불안한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읍니다. 조금 더 모으면 안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축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고 조금이라도 더 계획하려고 합니다. 돈이 늘어나도 불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충분할까? 만약의 경우가 끝없이 늘어납니다. 병이 생기면, 자녀가 어려워지면, 물가가 더 오르면, 내가 더 오래 살게 되면, 그럼 이 돈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은 돈의 액수와는 상관없이 커져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정말 돈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돈이 없어졌을 때 벌어질 일들일까요? 조금 더 솔직해져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가정을 이루고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달리기만 했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며 행복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더 이상 많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벌 수 있는 돈도 줄었습니다. 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자녀들에게 전화하고 싶은데 망설여집니다. 괜히 걱정 끼치는 건 아닐까? 바쁜데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병원에 가고 싶은데 참습니다. 아직 괜찮아. 조금 더 버텨보자. 병원비 쓰기 아까워.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아프다는 걸 알리면 걱정할 거야. 내가 약해 보이면 부담이 될 거야. 우리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으면 독립적이지 못한 사람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것. 젊었을 때는 선택이 많았습니다. 이 일을 할지 저 일을 할지, 이곳에 살지 저곳에 살지, 이걸 사줄지 저걸 사줄지, 모든 게 내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선택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돈마저 없어지면 선택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건 너무 비싸니까 안 돼. 이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해야 해. 내 삶인데 내가 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두렵습니다.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수단이 아닙니다. 돈은 존엄입니다. 자유입니다. 돈은 내 삶을 내가 산다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겁니다. 돈이 줄어든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정말 그럴까요? 돈이 있어야만 존엄할 수 있을까요? 돈이 있어야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 철학자의 말을 빌려보려 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잃었을 때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잃었을 때 무너진다. 이 말이 오늘 우리의 불안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건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살아갈 이유를 잃은 것처럼 느껴져서입니다. 젊었을 때는 명확했습니다. 일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매일이 바빴고 매일이 의미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는 이제 은퇴를 바라봅니다. 어쩌면 은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라서 자신의 일들을 모두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궁궐 같은 집은 아니지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을 사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멈칫합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돈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적어도 돈이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거야. 돈이 있으면 가치 있는 사람일 거야.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그게 착각이라고. 가치는 가진 것에서 오지 않는다고. 가치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서 온다고. 돈이 많아도 삶의 의미를 잃으면 무너집니다. 돈이 적어도 삶의 의미를 붙잡고 있으면 견딥니다. 노년의 불안은 빈 통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텅 비어가는 하루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찾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가, 일주일이, 한 달이 그냥 지나갑니다.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렀을 뿐입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왜 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질문이 무서워서 우리는 돈을 확인합니다. 적어도 돈은 있잖아. 적어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은 아니잖아.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존재의 의미를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말이 중년 이후에는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회가 부여하는 역할이 크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일까요? 니체는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라고. 타인이 부여한 역할에서 벗어나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시기라고. 돈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내가 무엇을 느꼈느냐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했느냐입니다. 그게 바로 삶의 가치입니다. 돈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 우리 마음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들이요. 자녀에게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자녀가 엄마, 아빠, 나 돈 좀 이라고 말을 한다면 아직 문장도 끝나지 않았는데 마음이 철렁합니다. 또 이번엔 얼마나 달라고 할까? 내가 줄 수 있을까? 주었다가 나중에 내가 모자라면 어쩌지? 자녀는 그저 도움을 요청한 것뿐인데 우리는 이미 수십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짜증이 납니다. 나도 힘든데 왜 계속 나한테만 기대는 거야? 너희들도 이제 다 컸잖아. 말은 안 해도 표정에 나타납니다. 목소리에 나타납니다. 자녀는 눈치를 챕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나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아이가 상처받았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돈이 부족하다는 불안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예민해집니다. 건강 뉴스에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뉴스에서 의료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 치료비, 요양병원비, 간병비. 숫자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만약 내가 저렇게 되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이 병의 치료비는 얼마, 저 병의 치료비는 얼마. 알면 알수록 불안해집니다. 사소한 몸의 변화도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이건 혹시 그 병의 초기 증상이 아닐까? 병원 가야 하나? 근데 검사비가. 건강은 걱정인데 병원비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조금 더 버텨보자. 아직 견딜만해.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커집니다. 돈 때문에 건강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내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친구가 여행 이야기를 합니다. 제주도 다녀왔어. 경치가 정말 좋더라. 부럽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위축됩니다. 나는 여행 갈 여유가 없는데 친구는 여유가 있나 보네. 아파트 단지를 걷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합니다. 손주가 영어 유치원 다니는데 우리 손주는 그런데 못 보냅니다. 자녀가 그만큼 여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미안해집니다. 내가 더 모아뒀더라면 아이들이 좀 더 편했을 텐데. 비교할 때마다 나는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돈이 그 부족함의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과거를 자꾸 후회합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때 그 일을 했더라면, 그 돈을 모았더라면,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쯤 나는 더 여유로웠을까? 나는 덜 불안했을까? 후회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불안을 어디론가 돌려야 하니까요. 내가 잘못했구나. 부족했구나. 이렇게 자책하는 게 차라리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잘 살아온 인생이었나? 일만 했습니다. 돈만 벌려고 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고 했지만
정작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참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아꼈습니다. 모두 나중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이 지금입니다.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나요? 여전히 아끼고 참고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언제 내 인생을 산 걸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막막해집니다. 그리고 이 막막함을 또 돈의 문제로 돌립니다. 돈이 더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니체는 노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다. 무슨 뜻일까요? 젊을 때는 무엇을 이루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성공, 성취, 인정, 이런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것이 바뀝니다.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그게 진짜 가치입니다. 노후의 존엄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존엄은 돈에서 온다고. 많이 가진 사람이 존엄하다고. 하지만 니체는 다르게 말합니다. 존엄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온다고. 당신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떤 마음으로 했나요? 그냥 해야 하니까 했나요?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시간이나 때우자 하는 마음으로 했나요? 오늘 하루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했나요? 내 몸을 소중히 대하는 마음으로 했나요? 같은 행동이어도 태도가 다르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존엄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서 옵니다. 더 많이 가지는 삶이 아닌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삶. 니체는 힘의 의지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노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더 많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아직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느낌입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를 갈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우리에게는 큰 의미입니다. 그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존엄입니다. 돈이 많아야만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산책을 나가는 것도 선택입니다. 책을 읽는 것도 선택입니다.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이 작은 선택들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느낌, 그게 바로 아직 나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당신이 마지막 날에 후회할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돈을 더 못 벌어서.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하고 싶은 것을 더 할 걸. 덜 걱정하고 더 즐길 걸. 돈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경험입니다. 태도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통장의 숫자인가요? 오늘 아침에 본 하늘의 색깔인가요? 따뜻한 차 한 잔인가요? 오늘 나눈 짧은 대화인가요? 니체는 말합니다.
삶의 의미는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여기에 있다. 내가 오늘을 대하는 태도. 아침에 눈을 뜹니다. 오늘도 별일 없는 하루겠지.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냥 또 하루가 지나가겠지. 이런 태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하루일까? 무엇을 느껴볼까? 어떤 작은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런 태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하루인데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됩니다. 돈이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하루를 만듭니다. 내가 나 자신을 여전히 존중하는지. 거울을 봅니다. 주름이 있습니다. 흰머리가 있습니다. 예전만큼 똑바로 서 있지 못합니다. 늙었네. 볼품없네. 쓸모없어 보이네. 이렇게 자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이 주름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온 날들이구나. 나는 여전히 여기 있구나. 이렇게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스스로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적다고 해서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 가치는 돈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시간과 경험과 존재 자체에서 옵니다. 이제 당신에게 직접 말하고 싶습니다. 불안함을 느낀다는 것은 지금 당신이 불안하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불안함을 느낀다는 건 아직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일도 보고 싶고, 가족도 보고 싶고, 아직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경험하고 싶은 것도 있으니까요. 불안은 살아있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 불안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불안은 당신이 아직 생생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흔들린다는 것. 이 나이에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제는 초연해야 하는데. 담담해야 하는데. 이 나이면 다 내려놓아야 하는데. 하지만 왜 그래야 할까요? 누가 그렇게 정했나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이 보입니다. 더 많은 것이 걱정됩니다.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더 흔들립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흔들린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닙니다. 아직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느낀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 못 이루며 통장을 확인하고 아이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고 자기 삶이 의미 있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혼자라고 느낄 때가 가장 힘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불안을 안고 그럼에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고,
좋은 직장인이 되고 싶었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참았습니다.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걸 다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충분히 헌신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도 당신의 일부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이미 압니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였나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을, 다만 지금 불안해서 그 사실을 잠시 잊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 내 인생은 이미 정해졌어.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니체는 말합니다. 살아있는 한, 아직 가능성은 남아있다.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태도로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큰 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감사하다고 중얼거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입니다. 산책하면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입니다. 자녀에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가치는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에도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있다는 것 자체에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 숨 쉬고 있다는 것, 오늘을 느끼고 있다는 것, 당신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가치입니다.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아도 그냥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그 두려움의 정체가 정말 돈인가요?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다른 무언가인가요? 당신의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아직 남아있는 당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돈이 많지 않아도, 힘이 예전 같지 않아도, 역할이 줄어들었어도 당신 안에 아직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직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마음과 자신의 존엄을 깊이 생각하면서 자신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오늘 밤 따뜻한 차 한 잔을 드시면서 경직되어 있던 마음을 편안하게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